두 개를 하는구나. 별도로 따로 같이. 아, 아, 네. 아, 아. 음, 음, 알겠습니다.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토론회의 사회를 맡은 경기도건축사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조철호 건축사입니다. 인사드립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우리 회 제29대 회장선거 후보자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회원 여러분, 후보자 및 선거관리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잠시 후 토론회가 시작될 예정이오니 원만한 행사의 진행을 위해 휴대전화는 진동으로 전환하시거나 잠시 전원을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기도 건축사회 제29대 회장선거 1차 후보자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전면에 있는 국기를 향해 서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시간 관계상 애국가 제창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토론회를 위해 참석해 주신 참석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경기도 건축사회와 회원들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일념으로 근본 회장 선거에 입후보하신 후보자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후보자 소개는 기호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기호 1번 이영기 후보를 소개해 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다음 기호 2번 양정식 후보를 소개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음은 오늘 토론회 좌장을 맡으신 인천광역시 건축사회 전 회장님이신 유기재경 건축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천광역시 건축사회와 경기도 건축사회는 전통적으로 그 상대 그 건축사회의 그 회장 선거할 때 좌장을 번갈아 가면서 해주시고 있습니다. 이어서 경기도 건축사회 은용수 최영순 부회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아울러 제29대 회장선거 선거관리위원회 왕한성 선거관리위원장님, 장미경 위원님, 전영식 위원님, 손석호 위원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토론회에는 현장 질의는 받지 않습니다. 이는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질의 사항을 현장에서 해서 현장에서 공정성을 해치는 경우가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하는 것이니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한 그 야유나 소란 등 토론회를 방해하는 행위는 삼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제29대 회장선거 후보자 토론회는 동영상으로 촬영돼서 우리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으니 많은 시청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사회자의 안내 순서를 마치고 후보자 토론회를 진행하실 좌장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개최되는 경기도 건축사회 제29대 회장선거 후보자 토론회 좌장을 맡은 전 인천건축사회 회장 유재경입니다. 오늘 후보자 토론회는 토론회를 생중계할 뿐 아니라 촬영된 영상을 홈페이지나 유튜브에 게재하여 후보자의 정책과 자질을 검증함으로써 회원 여러분에게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토론회의 공정하고 원만한 진행을 위해 진행 방법을 간단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오늘 토론회장 후보자의 자리 배치는 기호 순으로 좌장 옆자리부터 착석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둘째, 모두 발언 시간은 후보자당 5분이고 연설 순서는
기호순으로 발언합니다. 셋째, 후보자는 공통 질의 및 후보자 간 자유 토론입니다. 후보자당 25분 총량제 방식을 채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공통 질의 문항은 회원들로부터 공모하여 선별된 질의 문항 중 총 6개를 각 후보자에 추첨하여 2개 문항을 공통 질의합니다. 첫 번째 문항은 기호 1번 이영기 후보님께서 추첨하여 기호 1번 이영기 후보로부터 답변을 하고, 맞나요 이게? 두 번째 문항은 기호 2번 양정식 후보가 추첨하여 기호 2번 양정식 후보로부터 답변합니다. 후보자 간 자유토론은 1차 먼저 이영기 후보부터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참고로 토론 내용은 공통 질의 및 답변 내용, 타 후보의 공약사항, 협회 정책 및 사업, 건축사 업무, 기타 공적인 사항에 대해서 후보자 간 자유토론을 합니다. 넷째, 후보자 마무리 발언은 후보자당 3분 이내이고 발언 순서는 모두 발언 역순으로 발언하겠습니다. 2차 토론은 1차 토론 순서와 역순으로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토론의 진행 방법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토론의 공정하고 원만한 진행을 위해 후보자별 발언 제한 20초 전 1차 타종을 하고 시간이 초과될 경우 마이크를 끄거나 벨을 타종하겠습니다. 준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 총량제는 자유토론 방식이므로 공정한 시간 관리를 위해 후보자님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어서 질문과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후보자의 질의 또는 답변 시에는 발언하지 마시고 후보자의 발언이 끝난 후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진행 방법 안내와 같이 후보자의 모두 발언 순서입니다. 후보자들께서는 5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호 1번 이영기 후보자께서는 모두 발언을 하시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연단으로 이동하셔서 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호 1번 이영기 건축사입니다. 우선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를 위해 고생하시고 오늘 후보자 토론회를 준비해 주신 선관위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대한건축사협회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해온 경기도 건축사회는 현재 회원 3,000명의 거대한 조직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변화된 규모와 성격에 맞는 조직 운영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지금의 현실은 우리 건축사에게는 너무나 힘든 시기라 생각합니다. 경제적으로 IMF 때와 유사하게 주변 환경이 우리에게 매우 불리합니다. 또한 계속되는 사건, 사고들로 인해 건축사의 위상이 추락되고 있습니다. 내적으로는 의무가입으로 인한 변화에 미흡한 대응으로 혼란스러운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선배 건축사님들이 잘 만들어 놓은 기틀을 기본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헤쳐나가야 합니다. 특히 지금은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대처 능력을 가진 리더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회원들의 권익 보호와 수익 창출에 관련된 당면 과제를 경기도 건축사 회원들과 함께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 역할을 확실히 하겠다는 다짐을 하고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이 위에도 경기도에서 선제적이고 능동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면 각 지역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계속 나올 것입니다. 회원 여러분들께서는 경기도 건축사의 역할이 무엇인지 깊이 있게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지역 건축사회처럼 직접적으로 피부로 와 닿지 않고 대한
건축사회처럼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문제를 다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지역건축사회와 대한건축사협회를 연결하는 정도로 여긴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역건축사회가 배제된 의무가입으로 인한 미흡한 후속 조치로 민간 업무 대가 기준의 초속한 시행, 감리 대상 확대 문제는 우리 절박한 현안 문제이므로 연결고리가 아닌 해결사의 입장에서 뛰지 않으면 정당한 권리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지역건축사의 현실적인 어려움과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논리적이고 절박한 마음으로 대한건축사협회와 협의하고 해결하려는 굳은 의지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또한 각계 각층의 인사들과 협력하여 불합리한 제도를 개척하려는 움직임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번 선거에 뛰어들기 전에 저 자신에 대한 깊은 성찰을 하게 되었습니다. 소규모 건축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저의 고민이 곧 회원들의 고민과 다름이 아님을 이해하고부터 현재 건축계에 산적한 많은 문제점 중에서 중요하고 시급한 사항은 결코 생각만 가지고는 해결할 수 없으며 결국 발로 뛰어야만 해결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못난 나무가 산을 지킨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상과 사상이 크고 높다 한들 현실적으로 쓸모가 없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나무가 산을 푸르게 만들고 그늘을 제공하여 산을 지킨다는 의미입니다. 저는 어려운 조건에서도 회원들의 업무의 어려움을 앞장서서 해결하고자 노력하였고 불합리한 제도는 직접 뛰어다니며 개정을 하는 등의 활동을 통해 지역 건축사회를 지키고자 노력했습니다. 이젠 이 경험을 경기도 건축사회로 넓혀 못난 나무가 되고자 합니다. 제가 약속드립니다.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오늘의 토론회가 회원들에게 변화된 경기도 건축사의 출발점으로 여겨지고 꿈과 희망이 가득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호 2번 양정식 후보자께서 모두 발언을 하시겠습니다. 연단으로 나와주십시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기호 2번 양정식입니다. 저는 원래 29년차 건축사입니다. 오늘 회원 여러분의 성실한 일꾼이 되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3년 동안 경기도 건축사의 부의장 업무를 수행하면서 많은 것을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고 배웠습니다. 특히 경기도 건축문화재 집행위원장, 체육대회 추진위원장 등 중책을 수행하며 지역 건축사님들의 현안, 고민, 희망사항을 접하고 현 경기도 건축사의 임원단과 함께 해결책을 찾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이제 저는 20년간 일해온 경기도 건축사의 경험을 토대로 회장에 출마하여 건축사님들과 함께 회원의 권리와 이익을 우선하는 경기도 건축사를 만들고자 합니다. 최근 경기도 건축사회는 대한건축사협회 의무가입으로 급격히 증가한 1,000명의 신입 회원을 포함 3,000명의 건축사와 24개의 지역에 가 있는 건축사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중심 건축사가 되었지만 아직 소통과 화합은 부족한 현실입니다.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점입니다. 저는 지난 10월 초 국회에서 진행된 건축 서비스 정상화를 위한 토론회에 다녀왔습니다. 민간 설계 대가 기준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토론회였습니다. 회원들이 건립을 위한 주장은 아직은 갈 길이 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이 우리의 강력한 희망을 관철할 때입니다. 건축사의 의무 가입은 끝이 아니고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우리는
현안을 하나하나 해결하고 건축사의 권익을 찾아야 합니다. 제 공약은 현안 해결, 건축사의 권익 보호입니다. 현안 해결은 건축사의 업역을 넓히고 제도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권익 보호는 건축사의 명예로운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경기도 회장이 되면 내부적으로는 기획, 관리, 진행 행사, 특히 경기도 건축문화재 등 외부 행사와 여러 가지 업무를 하게 됩니다. 외부적으로는 많은 단체들과 소통하고 협의하는 일들도 해야 합니다. 저는 현 직무와 같이 매일 출근해서 책임 있는 일하는 부회장 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신규 가입 회원들을 위해 경기도 건축사를 홍보하고 감리 운영권을 경기도 건축사로 이원하며 소속 회원 대부분인 1인 건축사 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연구하고 소형 사무실을 지원하고 민간 설계 대가 기준도 시급히 마련하겠습니다. 권리와 이익을 위해 각자의 자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교육도 보강하겠습니다. 제가 약속한 이 모든 일들은 수행하기 위해서 매일 출근해서 어떤 일이든 책임 있게 노력하는 회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근 우리는 경기 침체, 수익 감소, 무한책임, 설계 단가 저조, 1인 건축사 증가, 인허가 기간 증가, 급격한 회원 증가, 직원 수급 불가 등 많은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내년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시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은 대한건축사협회 경기도 건축사회 탄생 60주년입니다. 경기도 건축사를 최근까지 부의장 업무를 수행했던 경험이 풍부한 준비된 일꾼 저 양정식에 맡겨주십시오. 건축사 여러분, 현안을 해결하고 건축사의 권익을 보호하겠습니다. 매일 출근하는 회장, 회원과 항상 함께하는 회장, 회원의 권익을 먼저 생각하는 회장이 되겠습니다. 저 2번 기호 2번 양정식을 선택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후보자 모두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후보자 공통 질의 및 후보자 간 자유 토론 순서입니다. 이번 토론의 진행 방식은 후보자 간 심도 있는 자유 토론을 통해 후보자의 생각과 자질을 검증할 수 있도록 지난 대통령 선거 토론 방식과 지난 대한건축사협회 회장 선거의 토론회의 시간 총량제 자유 토론 방식을 준용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후보자별 주어진 발언 시간 총량 내에서 과장의 질문에 답변하고 다른 후보자의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습니다. 후보자 1인당 발언 시간은 총 25분입니다. 후보자들께서 질문하는 공통 질문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회원과 지역건축사회 등 현안 등을 고려하여 회장 후보자에게 질문할 6가지 공통 질문을 선정하였습니다. 선정된 6개 문항 중에 대해서 후보자들께 사전 전달되었고 그중 각 후보자께서 추첨한 2개의 문항에 대하여 과장의 회원들을 대신하여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공통질문 추첨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후보자들께서는 나와서 6개의 질문 중 1개의 질문을 추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호 1번 이영기 후보님 추첨하셨고 2번 양정식 후보님 기현 후보 추첨하셨습니다. 그럼 후보자 모두에게 2가지 공통 질의와 이에 대한 후보자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 사항입니다. 기호 1번 이영기 후보님께서 추첨하신 번호는 3번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허가권자 지정, 감리자 지정, 전장 조사, 검사 업무 대행 등과 관련하여 대부분 시도에서는 건축사회로 지정 업무가 이관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건축사회에 위 업무가 이관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위 업무 이관에 대한 의견과 추진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호 순서대로 기호 1번 후보자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허가권자 지정, 감리 지정, 현장 조사 검사 대응의 업무 이관에 대한 의견 및 추진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허가권자 지정, 감리자 지정 및 현장 조사, 검사 대응 업무 등을 경기도 건축사회로 이관하는 문제는 선제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17개 시도 중 경기도와 전남 지역만 지자체에서 지정하고 있고, 우리보다 회원이 많은 서울시 건축사회도 업무 이관이 이행되었습니다. 왜 지금까지 경기도 건축사회만 업무 이관을 하지 못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집행부의 대외적인 인적 네트워크가 부족해서 경기도 건축사의 역할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배체감리 및 지정감리 제도를 경기도 건축사회로 이관하게 되면 회비 납부 및 지역회 가입 문제도 합리적으로 해결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시행되지 않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제가 회장이 되면 관계기관과의 유대를 통하여 조직 조례 개정을 하고 이 업무를 경기도 건축사회로 이관을 추진하는 것을 우선으로 해결하겠습니다. 지정권을 가져온 경기도 시도 건축사의 사례를 보면 미가입자가 현저히 줄어든 것으로 파악되고 회비 납부를 현저히 높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업무 이관을 추진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경기도 건축조례 개정입니다. 제가 경기도 단체장이나 경기도 의원을 통해서 지자체에서 지정시 문제점 및 타 지역 사례를 이해시키고 관계기관의 장이나 담당자와의 교류 확대로 우리 의견을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설득해서 반드시 관철시키겠습니다. 경기도 건축사회로 업무 이관이 이루어지면 지역 건축사회 가입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을 아주 짧게 쓰셨네요. 이어서 양정식 후보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업무 이관이 안 되는 이유는 제가 생각하기에 주체 간의 신뢰 문제에 원인을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경기도 건축사에 경기도의 건축가에 사실 이 일을 담당하는 직원들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경기도와 경기도 건축사의 상호 간의 업무 협력이 어려운 부분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경기도가 타 지역과 달리 31개 시군이 있어서 지역 사항이 상당히 복잡하고 조건이 다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허가권자 지정 감리 제도는 경기도 반드시 가져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행정 체계에 맞게 일부 지역의 분할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감리제도 이관은 건실한 건축 문화를 통한 기술적 상호 보완을 위해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물론 개별 건축사의 역량 강화에 대한 집체 교육도 필요하겠죠. 감리제 안정적인 수업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지역 미가입 회원들이 자연스러운 지역회 가입이 유도된다고 예상이 되는데 각 지자체가 가져와 있는 시도 얘기입니다. 가지고 있는 운영 방식이 조금씩 다릅니다. 똑같지가 않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벤치마크에서 연구해서 우리 경기도 실정에 맞게끔 조정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경기도 공인사 이관 사업은 전산 지정, 자동 대가 산출을 통해 공개적이며 정당적으로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건축사회에서 감리 대가를 자동으로 산출되면 건축주 또한 신뢰할 수
있을 것이고 제도 정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추진 방향에 대해서는 서울시 건축사와 같이 시행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상대하고 있는 소비자인 건축주는 정확하고 명확한 감리 제도는 실망과 신뢰가 있습니다. 건축사에서 그들의 인식을 개선할 수 있게 행정의 명확성을 보여준다면 감리 제도의 경기도 건축사 이관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것으로 봅니다. 추가로 향후 관지정감리는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지정감리 대상에 제어되고 있는 신고권 또는 주거로 한정되어 있는 용도를 확대함으로써 상주 감리를 제외한 모든 감리 제도가 지정감리 대상으로 확대되어 기술적으로 정확한 건물이 완성되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공통 질문 사항입니다. 기호 2번 양정식 후보님께서 6번을 선택을 하셔서 그 부분을 질문을 하겠습니다. 경기도 내 대다수 건축사 사무소는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어려운 건축 경기 속에서 소규모 건축사 사무소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소규모 건축사 사무소 지원 방안 등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후보자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은 기호 역순으로 양정식 후보자님부터 이영기 후보자님 순으로 해 주시겠습니다. 그럼 양정식 후보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규모 건축사 사무소 현황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소규모 건축사 현황은 대한건축사협회 2021년 자료를 참고를 하면 전체의 50% 정도가 1인 건축사 사무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사 포함 4명 이하인 건축사가 전국의 80% 이상입니다. 이제는 소규모 건축사에 대한 문제점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꾸준한 의견 청취와 포용 있는 제도가 필요한 시점이 되었습니다. 소규모 건축사 사무실이 어떤 어려움인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모니터 결과 소규모 건축사들의 어려움은 첫째로 정보가 부족합니다. 현재 사업에 집중하다 보니까 다른 사업 영역에 대한 여유가 없고 소통도 부재한 현실입니다. 그리고 1인 건축사 운영은 건축사 시험 제도 및 신규 인력 부족으로 인한 직원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새로운 법과 제도로 인하여 설계 단가 대비 과다한 업무량도 문제가 됩니다. 건축사 노동화에 따른 자생 노력도 필요한 사항이고 젊은 건축사와 협업 방식도 고려해야 될 사항입니다. 유지관리업, 철거감리, 특정 폐기물처리 등 새로운 분야에 대한 개척도 필요합니다. 업의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도 필요한 사항입니다. 1인 건축사 사무소의 면허 대우와 유령직인에 대한 내부 자정 노력도 필요한 사항입니다. 소규모 건축사 사무소 증가 추세, 건축 플랫폼 등장과 AI 도입 등 시대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건축 법인의 필요성과 다양한 사무실 운영 유형 제도도 필요한 사항입니다. 1인 건축사의 사업 다각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영업에서의 경험을 들을 수 있는 집체 교육도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집체 교육은 소통과 정보 그리고 협회 홍보 등 여러 가지를 만족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소규모 건축사 활성 방안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년간의 부의장직을 수행하면서 제가 간절하게 소망하고 이루고자 했던 것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건축사의 업의 확대와 권익 실현입니다. 이는 소규모 건축사의 활성화 방안과 일맥상통합니다. 소규모 건축사 활성화 방안을 위해서는 경기도 건축사의 홈페이지가 정보 네트워크로 적극 활용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현재 입찰이나 현상 설계 등은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함축적인 정보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업별 정보 제공과 연계 네트워크는 현재 부족한 실정입니다. 경기도 건축사의 홈페이지가 플랫폼 역할을 함으로써 그 중심적인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 판단을 합니다. 또한 소규모 건축사들이 연합해서 만든 합동사무실에 대해서는 경기도 건축사의 차원의 전폭적인 음영적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기도 건축사회와 지역 건축사와 연계해서 공유 사무실 운영도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필요시 경기도에서 지원해주고 신진 건축사와 경력 건축사를 매칭도 해줘야 될 사항입니다. 지역 건축사의 회원의 복지도 유도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영기 후보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건축사의 회원 3,000명 중 소규모 사무소의 비율은 약 95%를 이상이 어려운 경제 사정으로 인해 1인 건축사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소규모 건축사무소 지원 방안 등 활성화 방안을 둘로 나눠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건축사무소 지원 방안으로는 경기도 조례 개정을 통해 허가권자 지정 감리제도, 건축사 업무 대행 및 대체 감리 지정 제도를 개선하여 감리 및 설계 업역 확대를 통하여 경영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설계 의도 구효는 현재 법률이 시행되고 있으나 현실에서는 시행되지 못하는 실정이므로 24개 지역에서 일괄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회원 고충 해소를 위한 법무, 행정, 기술 지원을 통해 회원이 필요로 하는 실질적인 지원을 하겠습니다. 또한 회원이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도 작성하여 배포를 약속드립니다. 둘째로 소규모 건축사무소 활성화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년에 2번 시행하는 건축사 시험 제도로 인하여 직원 수급 문제가 발생하였고 시험 제도 개선을 통하여 원활한 직원 수급이 될 수 있도록 대한건축사협회와 공동 대응을 통해 시험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서너 개의 소규모 사무소의 통합 운영을 통하여 사무소 운영비를 절감하고 직원 채용 시 경쟁력을 확보하여 운영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운영 체계를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내 지역 단위로 전문적으로 실시 설계 업무만을 하는 건축사 사무소의 개설을 지원해서 무자격자들이 하던 실시 설계 업무를 자격이 있는 건축사들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설계의 질을 향상시키고 정당한 업무 대가를 실현시킨과 동시에 무자격자들이 판을 치는 실시 설계 분야를 바로 잡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좋은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두 번의 항목에 대해서 지금 사용 시간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번 기호 1번 이영기 후보자님은 20분 18초가 남았고요. 양정식 후보자님은 18분 45초가 남았습니다. 이제부터 후보자 간 자유토론 시간입니다. 앞에서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공정한 시간 관리를 위해 후보자님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어 질문과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타 후보자가 질의 및 답변 시에는 후보자의 발언이 끝난 후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 간 자유토론은 추첨 결과 기호 순으로 이영기 후보자님의 발언을 시작으로 토론을 하겠습니다. 사장으로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유토론 내용 중에 건축사와 건축사협회의 발전과 관련된 말씀을 해주시고 방청객께서는 경청하지 해주시는 걸로 해서 별도 질의를 받지 않는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려서 어떤 그 상황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영기 후보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발언 시간입니다. 우리 후보님께서 3번 문제 허가권자 지정감리 지정 및 현장 조사 업무 대행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실 때 그 24개 지역에 시행하는 제도가 틀려서 좀 문제가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현재는 지정권을 경기도에서 가지고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경기도에서 하는 시행인데 왜 어떤 점이 좀 틀리다고 말씀하시는지 그걸 한번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발언 손을 바로 주시겠습니까? 예. 네, 장경수 후보님 말씀해 주시죠. 후각근자 감리 지정은 반드시 가져야 될 사항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지금 후각근자 모집을 도에서 하고 그 다음에 운영 주체는 다시 31개 시군에 내려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후각근자 감리 건수가 각 지자별로 다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건축사들이 공정한 기회를 갖지 못하고 일부만 감리를 하고 또는 1년 이내에 끝나게 되면은 편차가 너무 심하게 되지만 허가권자 지정 감리를 지금 도에서는 1년 단위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 건축사에 넘어오게 되면은 그 시기나 이런 것들을 조정할 수가 있는데 지금 거기에 전혀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허가권자 지정 감리가 왜 차이가 또 다른 시도에서 하고 있느냐면은 허가권자 지정 감리는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물론 모집은 도에서 하고 있지만 각 지자체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 기준으로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는 셈이죠. 모든 사람들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특정한 지역에서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냐면 모든 사물 감리자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일부 자격을 제한을 해서 특정한 사람만 감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게 우리 3,000명의 회원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 거에 대한 것은 충분히 검토를 하고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된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용기 후보님 어떤 추가 다시 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지금 감리 지정권을 경기도하고 전라남도만 이제 못 갖고 있는데 우리도 이걸 빠른 시일 내에 경기도 건축사회로 이관을 해가지고 우리 3,000명의 여명의 회원들이 같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충청도 같은 경우를 파악을 해보니까 지금 지정감리권이 충청 북도로 넘어오다 보니까 거기는 지역 미가입 회원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많아야 한 10명 이내라고 들었는데 우리도 빠른 시일 내에 이 지정권을 경기도 건축사회로 이관해 가지고 지금 1,000명이라는 우리 미가입 회원들을 지역 건축사회까지 이렇게 입회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해주시겠습니까? 예. 지역 미가입을 조금 전에 얘기하신 것처럼 조금 사실은 다른 게 사실입니다. 지금 약 3,500명 정도가 의무 가입 때문에 1년 이내에 가입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서울하고 경기도에 집중해 있는 상황입니다. 타 시도 17개 시도 중에서 15개 시도는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조건이 다 다르다는 거죠. 경기도는 처음부터 다른 17개 시도하고 다르게 출발했습니다. 경기도는 60년 전부터 지역 건축사 위주로 출발했던 시스템이고요. 지금은 전국에 256개의 지자체가 있는데 실질로 지역회가 있는 데는 130여 개입니다. 그래서 어떤 걸 받아들여도 무조건 받아들일 성이 아니고 그 문제를 제대로 검토를 하고 난 뒤에 우리 실정에 맞게 그렇게 가져와야 될 사항이지 단지 단순 비교로 타 지역은 50명인데 그냥 쉽게 올 수 있고 우리는 1,000명이니까 많은 사람이 들어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그 전에 우리 건축사가 협회에 가입을 하려면은 지역회에서 실태 조사 검사를 하고 거기에 맞춰서 도로 오고 도에서 본협으로 가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지금은 의무 가입 시간이 촉박해서 그렇게 그치지 않고 상향에서 하향식으로 내려오는 그런 구조입니다.
다르게 얘기를 하면은 1년 동안에 한 1,000명 정도의 회원이 가입을 했는데 그 1,000명이 경기도 건축사하고 소통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본인들이 어떤 컨디션인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이게 전혀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어떤 문제를 실행하기 전에는 반드시 신입회원 간담회나 또는 다른 지원 집행부나 또는 차기 집행부가 이분들하고 만나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뭘 원하는지 이거를 먼저 검토하고 난 뒤에 그 조건에 맞게 또는 각 지역회나 본인들의 실정에 맞게끔 받아야 될 준비를 해야 할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물 한 모금씩 드시고요. 첫 번째 이영기 후보자님의 질문의 자유 발언에 대해서 답변 상황이 있었고, 이어서 양정식 후보자님의 자유 발언을 먼저 시작을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예. 지금 1인 건축사에 대해서 조금 전에 논의를 했는데요. 거기서 사실은 대표적인 문제가 직원 수급이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수급이 왜 힘드는지 어떻게 하면 이걸 해결할 수 있는지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직원 수급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행에 지금 건축사 시험이 1년에 2번씩 치러지는 관계로 인해서 직원들이 경력만 되면 전부 다 퇴사를 하고 시험을 보는 추세입니다. 지금 이 건축사 시험을 최단으로 우리가 조정을 해야 될 거로 생각하고 또 지금 건축학과만 시험을 볼 수 있게끔 만들어준 제도가 직원 수급의 제일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처럼 전문대를 졸업하든 대학을 졸업하든 공과대학까지 전체적으로 우리가 모든 분들을 위하여 그 개방 시험 제도를 완화해 가지고 경력이 어느 정도 되면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축학과 졸업하신 분들은 뭐 외국 건축 설계까지 다 가능하게끔 하고 우리 대한민국 내에서 설계하시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축학과를 안 나와서도 시험 볼 수 있는 자격을 줘야만 우리 건축사님들이 일하시는데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이거는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시험 제도가 변경이 되지 않으면 우리 직원 수급이 더 힘들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들 건축학과 졸업한 우리 학생들을 보면 거의 지금 서울시 큰 기업 건축사 사무실로만 가지 우리 지방에 있는 1인, 2인 이 건축사 사무실은 안 내려오는 추세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쨌든 간에 지금 빠른 시일 내에 이 건축사 시험 제도를 개정을 해서 지역회도 직원들이 수급할 수 있게끔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떻게 다시 예, 좀 더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는 사실은 맞는 얘기고요. 좀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직원 수급이 불가능한 이유는 두 가지 이유가 더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건축사 시험 제도에 대한 두 번에 대한 시험은 그거는 과거부터 시험 때마다 직원이 휴직을 하든가 퇴직을 해서 그런 상황들이 발생한 건 사실입니다. 문제는 지금 아까 질문하고 답변에서 나왔던 얘기지만 건축사들이 1인 건축사가 되어 있는 상황이 가장 심각한 문제고요. 직원들이 1인 건축사 사무실에 오질 않습니다. 와서도 일을 할 흥미를 못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이 생태계가 변하지 않으면 직원 수급은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건축과만 아니고요. 대학원에도 건축 학생이 진학을 안 하는 상황입니다. 건축사 지금 메리트가 없어진 겁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심각하게 논의하고 1인 건축사 사무실뿐만 아니라 우리가 홍보를 통해서 대국민 홍보를 통해서 건축사의 직업이 뭐 하는 건지 이 직업이 전도가 있는 직업인지 그리고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사무실이 환경을 바꾸지 않는 한
직원은 구하기 힘들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 우리가 의무 가입을 한 이유는 그걸로 목적이 아니고 그걸 토대로 해서 우리의 설계 산업 시장을 바꾸고 우리의 권리를 찾고 우리의 할 일의 어백을 넓히자고 지금 만들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만들지 않는 한 지구를 수급하기 힘들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도 전부 다 아마 자녀들이 있을 겁니다. 미래가 불투명한 직장을 보내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경기가 안 좋고 여러 가지 조건이 나쁘긴 하지만 건축 생태계는 상당히 심각합니다. 제가 95년도에 건축사 면허를 땄었는데 그때 설계비하고 지급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다르게 얘기를 하면은 25년 전에 월급을 주고 직장에 오라 그러면은 우리 자녀들이 후배들이 갈 수 있는 조건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설계비에 대한 거를 우리 일한 정당한 대가를 못 받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생태계가 지금 흐트러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동안 의무 가입을 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활용을 했는데 이제는 생태계를 바로잡아야 할 시대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후보자별 시간에 대해서 한번 안내를 드리고 추가적인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번 이영기 후보자님께서는 16분 46초가 남았고 양정식 후보자님께서는 11분 24초가 남았습니다. 이영기 후보자님 추가 말씀하실 게 있으시면 예,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후보님 말씀을 잘 들었고요. 지금 아까 말씀이 1인 건축사 사무소에는 직원들이 안 온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앞으로 1인 건축사 사무실이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서너 개의 건축사님들이 모이셔가지고 사무실을 좀 키우면은 경쟁력이 있는 사무실로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 거의 다 보면 본인 사업을 하시던 분이다 보니까 이 사무실을 통합하기 힘들어서 그렇지 이게 몇 개의 사무실이 뭉치게 된다면 주변에서 봤을 때는 경쟁력 있는 사무실로 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뭐 직원이 2명밖에 없지만 앞으로 경기도 건축사에서 통합 사무실을 만든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기술, 행정 등을 적극적으로 우리 건축사님들을 위해서 만들어 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실지 설계에 관계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건축사님들이 모두 보시면 일 수주에 대한 경쟁력이 다 있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아까 우리 건축사님들이 일 수주 능력이 안 되시는 분들은 그 지역에 사무실을 1개나 2개 실시 설계할 수 있는 사무실을 두고 그쪽에 실시 설계하고 계획과 기획을 할 수 있는 사무실로 구분해서 하면 우리가 1인 건축사 사무실에 대한 해소 방안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추가로 말씀하실 거 없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이영기 후보님 말씀에 대해서 뭐 혹시 질의 있으신가요? 됐습니다. 없으시면 사장으로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영기 후보자님께서 이렇게 팜플렛에 캐치프레이즈로 걸었던 말씀이 경기도 건축사의 역할을 확실히 하겠습니다. 라는 질문을 1번 이영기 후보자님한테 한번 드려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주십시오. 네. 제가 이번에 경기도 건축사의 역할을 확실히 하겠다는 이 글을 갖고 출마하게 된 거는 지금 우리 경기도 건축사회가 보면 우리가 능동적이고 선제적으로 모든 일을 좀 추진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직원들, 우리 회원들을 위한 일이 아닌 개인적인 일이라든가 다른 업무로 인해 가지고 우리 회원들을 위한 일이 많이 뒤로 쳐져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일 길 예로 보시면 우리 아까 말씀드린 지정감리권이라든가 해체감리권 등 또 대한건축사협회에는 지금 우리가 감리 학대 문제라든가 지금 여러 가지가 지금 이제 대한건축사협회 요청할 사항들이 많은데 우리 설계를 하면
그 건물이 멸실될 때까지 무한 책임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가 집행유예만 받으면 우리 건축사 면허가 취소되는 이런 제도를 우리는 경기도 건축사에서 선제적으로 대한건축사협회 요청해가지고 우리 역할을 제대로 하겠다는 생각으로 경기도 건축사의 역할을 확실히 하겠다라는 표를 갖고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도중에 어떤 당선이 되시면 좋은 역할을 해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양정식 후보자님께서는 오직 회원, 3천 회원을 위한 권한 대응으로 건축사 권익구라고 퇴직회의를 정리하셨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경기도 건축사에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60년 동안 지역회를 중심으로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최근 1000명의 회원이 들어왔는데 지금 집행부도 그리고 현 회장님도 그 회원이 누군지 모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 인원만 많이 늘어난 상태지 어떤 일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참 곤란한 상황이죠. 그래서 일단 이 3,000명에 대한 소통, 화합을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소통, 화합만 하면 뭘 할 건가? 소통, 화합이 주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업역을 찾고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고 우리의 할 일을 바꿔야 되는 생태계를 바꿔야 되는 그런 일을 지금 해 나가야 될 상황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축사들이 대부분 1인 건축사에 더 확대하려면은 4인 이하인 건축사 전국에 80% 이상입니다. 그때까지 대한건축협회의 정책은 우리 소규모 건축사에 대한 정책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전체 회원의 80% 이상이 소규모 건축사인데 소규모의 건축사에 대한 대책은 없이 각자 도생을 하고 나머지 것만 하고 있다면은 이거는 사실은 그런 단체는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 경기도 건축사회가 존재하는 이유를 반드시 인지를 시켜야지만 지금 있는 1000명의 건축사들이 경기도 건축사회를 인지를 하고 회비를 납부하고 우리하고 같이 동참을 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사실은 이원화 체제로, 물론 당장은 이원화 체제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역회로 강제 가입을 시킬 수 없는 상황입니다. 1000명이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선택하는데 불편할 수 있는 상황을 도울 수가 없죠. 그래서 지금 저도 경기도에서 20년 이상 설계사무실 운영해 왔습니다. 경기도 건축사회는 앞으로 회원들을 위한 맞춤 서비스고 필요한 걸 풀어나가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필요하면 본협하고도 의견을 전달해야 되고 법이나 제도 문제도 이 경기도에 대한 문제를 파악한 상태에서 의견을 제시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 이런 상태는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경기도 건축사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다시 되짚어보고 거기에 대해서 해결책을 찾아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단여 시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공지를 하고 하시고 싶은 발언을 추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기 후보자님께서는 13분 38초가 남았고 양정식 후보자님께서는 8분 28초가 남았습니다. 많이 남으신 이영기 후보자님부터 마지막 더 말씀하실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질문을 해도 됩니까? 네. 지금 지역회를 순회를 하다 보니까 지역 가입자보다 지역 미가입자가 더 많은 지역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요거에 대한 거를 우리 후보님께서는 좀 생각을 해보셨는지 하고 또 이걸 해결 방법이 뭐가 있는지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잠깐만요.
네, 저도 이제 후보 등록하기 전에 이제 24개 지역을 전부 다 순회를 해봤더니 거기서 하는 지역회에서 하시는 말씀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회장이 된다 그러면 그분들의 의견을 청취한 거를 여러분들을 위한 해서 청취한 거를 회장이 됐을 때 여러분들한테 약속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을 지켜드리지는 못하더라도 최대한 우리 경기도 건축사회가 역할을 해서 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장모님, 예. 한 말씀. 지역을 미가입한 거는 사실은 경기도 건축사가 뭘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미가입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가입을 하게 되면 자동 가입하게끔 되어 있었죠. 그런데 이 새로 들어오신 분들은 전국에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에 활동을 하고 계셨던 분입니다. 근데 미가입된 상태에서 했는데 새로 가입을 해야 되는 그것도 강제가 아니고 선택사항입니다. 그러면은 경기도가 뭘 하고 있는지, 왜 필요한지에 대한 설명을 해야 될 사항인데, 지금은 말씀드린 것처럼 1000명이 8월 23일까지 들어와 있는 상태지, 그분들이 뭘 원하는지, 그리고 지도 자체에서도 그분들이 파악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급히 필요한 거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만나서 의견을 물어보고 우리의 경기도 건축사가 하고 있는 일을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본인이 선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그게 소통이 전혀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회원들 간담회도 해야 되고, 또 필요하면은 만나는 게 가장 좋죠, 사실은. 지역회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경기도에서는 지금 어쩔 수 없이 지역 미가입 회원에 대한 담당 부서를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 일부 몇 명이 1000명을 사실은 상당히 힘듭니다. 좀 시간이 걸린다고 보여지는데, 아마 그분들을 필요하면은 현 지역회장님이나 또는 현 경기도 집행부가 같이 만나는 시간을 더 접촉점을 늘려서 그렇게 천천히 풀어나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영희 후보님 아직 12분 남았는데 예. 추가로 말씀하시죠. 이 지역 미가입자가 많이 늘어난 이유는 우리 후보님이 말씀하신 것도 있겠지만은 1차적으로 의무가입에 의해서 들어오신 분이 우리 경기도에 1000여 명이 계십니다. 근데 그분들이 우리 아까 말씀드린 경기도 건축사가 홍보도 안 되겠지만 또 지역회에 대한 홍보도 안 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이거 해결 방법은 우리가 대한건축사협회에 요구를 해가지고 지역 건축사회까지 의무 가입을 만든다 그러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일이라고 좀 생각합니다. 이번에 대한건축사협회에도 회장 선거가 있는데 후보자들한테도 제가 말씀을 좀 한번 드려봤습니다. 이 일은 1차적으로 해결을 해 주셔야 될 일이 아니냐고 했더니 네 분의 후보님들이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번에 본인들이 출마하시게 되고 등록을 하시게 되면 이번 지역 건축사에 의무 가입은 무조건 1차적으로 해 주신다는 의견을 내셨었습니다. 이게 지역 의무 가입이 돼야지만 우리도 이 비회원들을 정회원으로 해서 지역 건축사에도 살고 경기도 건축사에도 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역 건축사회가 배제된 우리 경기도 건축사회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이게 해결이 안 됐을 때 지금 경기도 건축사회도 회비라든가 업무가 이원화되다 보니까 큰 문제가 생기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빠른 시일 내 의무가입인 지역 건축사회까지 풀어줘야만 우리 3000명의 회원들이 일원화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양 후보님 혹시 또 예, 추가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달 전만 해도 경기도 건축사회 부의장에 있었는데 제가 선거운동을 하면서 최근에 확인한 게 있습니다. 우리 미가입 회원들에 대한 사무실을 제가 일부 찾아가 봤습니다.
그분들 실체를 모르기 때문이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조금 상황이 좀 심각한 상황이고요. 아까 제가 건축 생태계를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아마 전수조사를 한번 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될 상황이지 그분들이 어떤 조건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가입을 한다는 것은 제가 본 탁상공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이 못 들어온 이유도 있을 거고요. 안 들어온 이유도 있을 겁니다. 보는 뒤 사무실 자체가 유지하기 힘든 분도 있고요. 특별한 경우는 제가 찾아온 후에 친구 사무실에 등재된 사람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어떻게 가입을 합니까? 지역.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국이 다르듯이 경기도도 다릅니다. 어떤 지역은 미가입 회원이 한 10% 미만인 데가 있고요. 어떤 부분은 기존 회원보다 더 많은 지역 미가입이 있습니다. 근데 제대로 실태도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입할 권유한다? 사실은 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제 파악을 해야지만 해결책이 보이는 거죠.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경기도도 마찬가지고 지역회도 그 실태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지역회 가입을 하지 않았는데 실태조사를 갈 이유가 없는 거죠. 그거는 경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기도도 현 회원에 대한 실태조사도 한 지가 오래됐습니다. 당연히 최근에 들어오는 1000명에 대한 건축사가 어떤 일을 할 수가 있고 어떤 상태인지 전혀 모르는 상태입니다. 당연히 거기에 대한 조사가 우선이고 거기에 맞춰서 대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영기 후보님 10분이나 남았네요. 많이 남았네요. 예. 참고로 시간을 다 쓰신 후보자께서는 질문이나 답변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감안을 해서 양정식 후보의 질문보다는 본인의 어떤 소신을 밝혀 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후보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지금 1000여 명의 회원들이 파악이 안 됐다고 하시는데 저도 우리 후보님처럼 지역회에 그분들을 만나러 가봤습니다. 근데 저희보다 규모가 큰 사무실들이 더 많습니다. 1인 건축사 사무소 자체는 그분들이나 우리나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분들도 힘든 사람도 있는가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보다 더 여유 있게 사무실을 꾸미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 분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그분들이 지역회에 가입을 안 한 이유는 딱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경기도나 지역회 대한건축사협회에 대해서 홍보를 우리 스스로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분들한테 우리 단체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업무를 보고 있고 어떤 이익을 주고 있는지 우리가 한 번 정도는 다시 생각을 해가지고 우리 그분들한테 홍보를 한다고 생각하면 충분히 가입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안이하게 법의 테두리 안에서 너무 안이하게 생각한 거지. 그분들을 언제 한번 우리 경기도 건축사회나 지역 회장님들이 한번 찾아가서 입회시키려고 하신 적이 있습니까? 이제라도 우리는 그분들을 우리 품 안에 안을 수 있도록 힘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회장이 되면 우리 1000여 명의 우리 회원들을 지역 아까 말씀드린 대한건축사협회 조례 개정을 통해서라도 지역 가입까지 우선을 유도해서 그분들을 전부 우리 회원으로 만들겠습니다. 말씀 끝나셨습니까? 네. 지금 잔여 시간을 확인을 해 주시면서 네. 추가적인 발언을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끝이면 끝이라고 말씀해 주시면 예. 받아들이겠습니다. 양정식 후보님. 예, 말씀하시죠. 제가 잠깐 다음 질문. 11초 남았습니다.
홍보 얘기를 하셨는데 홍보는 제가 보기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대국민 건축사 직업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고요. 얘기하신 거는 건축사에 대한 대한건축사협회나 또는 경기도 건축사협회나 지역 건축사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 예산이 지금 얼마가 돼 있고 홍보비가 얼마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저한테 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금액은 아직까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건 다시 한번 확인을 해드리겠습니다. 2차 토론이 있으니까 2차 토론에서 홍보비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대한건축사협회 거를 말씀하시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경기도 우리 건축사 회장 선거인데 왜 대한건축사협회 홍보비를 이 자리에서 저한테 물어보시는지 그거에 대한 후보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예, 대한건축사 홍보비라는 건 제가 잘못 이렇게 이해를 하신 것 같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경기도 건축사 회장을 나왔는데 경기도 건축사의 예산이 얼마인지 홍보비가 얼마인지 그걸 제가 물어본 겁니다. 분명히 아까 저한테는 대한건축사협회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굳이 내가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제가 좀 발언을 해도 될까요? 그럼? 예, 얘기하시죠. 예. 많이 남으셨죠? 예. 우리 경기도 건축사의 1년 예산을 보면 아직 뭐 제가 부회장이라든가 집행부를 안 했기 때문에 총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1년에 한 번에서 총회에 할 때 총회지를 파악을 하면 우리가 총회에서 의결되는 1년 예산이 한 25억에서 26억 정도 되는 거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1년에 쓰는 돈이 20억에서 21억은 쓰고 매년 보니까 4억에서 5억 정도는 계속 이관을 시켜서 우리 경기도 건축사회가 운영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회장이 된다 그러면 그거를 안에 들어가서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3분 32초 남으셨는데 이제 말씀 제가 그걸 왜 물어봤냐면은 저는 대한건축사협회도 마찬가지고 경기도 건축사협회도 마찬가지고 홍보를 제대로 안 하고 덜한 부분 때문에 건축사협회가 생긴 지 6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건축사라는 직업을 아직도 잘 모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 가용을 해서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경기도 건축사의 원래 예산이 27억입니다. 내년에 평균적으로 홍보비가 1억 정도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몇 %입니까? 우리 직업을 알리는데 우리가 좀 소홀하지 않나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우리가 우리를 알리려고 노력을 하고 우리가 우리 전문성을 갖추려고 노력을 하지 않는데 누가 거기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겠습니까? 그래서 홍보가 필요한데 그 홍보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주거니 받거니 말씀들 잘 해주십니다. 혹시 또 이영기 후보님께서 또 말씀 이제 시간이 남아서 추가 발언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 우리가 이제 회원이 3,000명이 됐다 그러지만 지금 회비가 1인에 5만 원씩입니다. 그러면은 1년에 회비로 걷어들이는 게 18억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대한건축사협회에서 내려오는 들이 한 1억 정도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그동안은 어쨌든 간에 회원들이 대한건축사협회에 많이 가입을 했기 때문에 지역회로도 우리가 대한건축사 입회할 때 200만 원을 입회를 하는데 한 경기도 건축사회로 내려오는 돈이 한 67만 원 정도로 내려오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억 그거를 다 합친다 그러면 앞으로 내년에는 올해는 의무가입에 의해서 12,000명이라는 숫자가 입회를 했지만 내년에는 그 숫자가 흔히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경기도 건축사에 재정도 앞으로 축소가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어쨌든 간에 복지회가 있으니까 복지에서 약간의 이관해서 쓰고 또 다시 이관해주고 이렇게 했었는데 우리 지금부터는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경기도 건축사회 회원과
복지회 회원이 별도로 돼 있다 보니까 복지회 돈을 우리가 건축사에서 이관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우리 경기도 건축사에는 운영 자체를 대폭적으로 축소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계속적으로 적자가 나든가 여러분들한테 회원들한테 회비를 늘리는 방법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해체감리나 지정감리권을 경기도로 이관을 시켜야지만 1년 예산을 조금이라도 확보를 해서 경기도 건축사회를 운영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수원시 같은 경우도 지금 지정감리권에 대해서는 일부를 우리 수원시 건축사회 운영비로 좀 띄고 있는데 경기도로 그걸 이관이 된다 그러면 약간의 우리도 경기도 운영비로 충당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상태로 간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고 경기도 건축사회는 운영체계가 무너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쓰는 돈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1년에 쓰는 돈이 20억에서 22억 정도 되는데 이 돈을 어디서 충당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할 수 있는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정감리권을 경기도로 이관하지 않고는 그 운영비 자체를 충당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 혼자서 계속 하실래니까 벅차신 것 같습니다. 자, 양정식 후보님은 2분 29초가 남았고 이영기 후보자님은 4분 18초가 남았습니다. 모두 발언 마무리 더 하실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없으시면 없다고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어느 분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마무리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2분밖에 안 남았는데. 먼저 얘기하시죠. 앞으로 올해 경기도 건축사의 3,000명의 회원은 지금 일원화가 되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하여튼 지금 경기도 지역에 가입한 회원이 한 2,000명 되고 지역 미가입자가 1,000명이 있는데 앞으로는 이거를 의무 가입이 지역 건축사회까지 만들어진다 그러면 이원화된 조직을 일원화돼 가지고 경기도 건축사회는 하나의 조직으로 만들어야만 우리가 운영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복지에도 같이 운영이 되지 복지에는 솔직히 말씀드려 우리가 회비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지금 들어오는 수입은 지금 우리 앞에 해간 빌려준 그 금액과 우리가 경기도에서 받는 700 얼마 그 한 달에 받는 그 금액을 가지고 복지회를 운영하다 보면 복지회는 앞으로 계속 마이너스가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빨리 이 의무가입을 통과시켜가지고 우리 회비도 충당을 좀 하고 또 하나는 우리 회관 자체가 지금 이제 임대를 한 지 한 10년이 이제 다 돼가지고 임대 기간이 좀 끝나고 있습니다. 또 이제 2년 정도 남은 거로 알고 있는데요. 이 회관을 어쨌든 간에 우리 회원들하고 2천여 명의 회원들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이거를 그대로 지금처럼 우리 임대를 놓고 우리 건축사가 뒷방에 앉아서 일을 해야 될지 요거는 제가 회장이 되면 한번 논의를 좀 해볼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시 우리 경기도 건축사회로 이관시켜서 나름대로 앞에 있어야지 우리가 어떻게 건축사가 돼가지고 뒷방을 차지하고 앉아 있는 것 자체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근데 이 내용은 뭐 저 혼자 결정할 것도 아니고 윗사람들이 결정할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천여 명의 우리 복지회 회원들이 같이 머리를 맞대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년 남은 기간 안에 TF팀을 구성해서라도 그거에 대한 거는 한번 논의가 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만입니다. 지금 잔여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이제 한 번씩 더 자유토론의 시간을 맞출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양정식 후보님께서 마지막 시간을 다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동안 경기도 건축사회는 경기도 건축사회 복지회, 주식회사 복지회 이렇게 구분돼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자산이 소유가 다른 겁니다. 건축사회는 자산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복지회에서 추가로 보조를 운영을 하고 왔었는데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지금 경기도 건축사회가 뒤에 앉아 있는 이유는 병원에서 나오는 임대료가 3억 2천입니다. 그리고 경기도 건축사에서 복지를 지원하는 임대료가 1억입니다. 물론 이제 큰 집에서 앉아서 더 넓은 데서 공간에서 일하면 좋겠지만 우리가 과연 그만한 능력이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얘기하신 것처럼 앞으로 어떻게 상황이 변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거기다가 본부 교부금도 덜 내려올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예산 자체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너무 큰 것만 요구한다면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좀 더 상황을 지켜보고 거기에 데이터 수집을 좀 더 하면은 거기다가 올 연말쯤 가면은 아마 본부 교부금에 대한 금액도 확인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 들어와 있는 분들이 과연 경기도 건축사회를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지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내년에 사실 예산을 짤 수가 없습니다. 경기도 건축사회는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50% 이상이 회비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25%가 본부 교부금입니다. 나머지 25%가 이월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스템에 대한 거가 좀 더 정비가 되고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짜나가야 될 부분이지 막연한 기대감은 좀 곤란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29초 남기시고 자율 발언을 마치셨습니다. 이영기 후보님도 마지막 한 말씀 더.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경기도 건축사회는 앞으로 이게 이원화 체제로 갈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법을 개정해서라도 우리 경기도 건축사회 회원들은 하나가 되고 하나의 회원이 되고 하나의 복지회까지 들 수 있게끔 만들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행법에는 우리 복지회에 가입하려고 하면 지역건축사회 회원만이 가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의무가입이 통과되지 않으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의무가입을 대한건축사협회와 국토부에 계속 요청을 해가지고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지 않으면은 앞으로 경기도나 지역건축사회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역건축사회도 보니까 지금도 벌써 탈퇴하려고 하시는 지금 현 지역 가입자들이 꽤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지역에 가입을 안 한 사람이나 가입하신 분이나 똑같은 대우를 받는데 내가 지역건축사회까지 회비를 내가면서 그 자리를 지키고 어떤 일을 해주는지 모르는데 있어야 될지를 지금 많이들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 거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지금 미가입하신 천여 명 분을 지역 가입까지 유도해서 같이 가는 일어나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우리 경기도 건축사회 회원은 하나라는 생각으로 여기 계시는 우리 건축사님들이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회장이 되면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저의 모든 능력을 발휘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 후보자께서 모두 수고하시고 이 어려운 귀한 시간을 내서 여기 방청으로 참여해 준 우리 회원님들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후보자의 공통 질문 사항과 후보자 간 자유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제29대 경기도 건축사회 회장 선거 후보자 토론회 후보자들이 마무리 발언 순서가 되겠습니다. 후보자별 마무리 발언은 후보자당 3분 이내로 하되 발언 순서는 오늘 모두 발언의 역순으로 하겠습니다. 양정식 후보자님께서는 단상으로 나오셔서 마무리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근 3년간 부의장을 수행한 기호 2번 양정식입니다. 토론을 통해 좋은 말씀 많이 듣고 많이 배운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건축사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경기도 건축사회는 1,000명의 신입 회원들과 기존 회원들과의 소통, 화합이 우선입니다. 그래야 모든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건축사에도 홍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먹거리, 일거리를 만들지 않는 한 우리 앞의 미래는 없다고 봅니다. 대한건축사협회와 협의하여 민간설계 대가 기준을 조속히 마련해야 됩니다. 감리 운영권을 경기도 건축사로 반드시 이전해오되 그게 우리 실정에 맞게끔 연구하는 시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건축사 직업을 대국민 홍보해야 됩니다. 너무 홍보가 안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속회 대부분인 1인 건축사 대책위원회 반드시 만들어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우리 경기도 건축사 회원들이 1인이 아니라 소규모 건축사가 80%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80%의 회원들이 어려운 상황인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갖고 가지 않는다면 그 조직은 필요가 없는 거죠. 소형 사무실을 지원하고 민간 설계 대가 기준도 마련해서 먹거리를 일거리를 만들어줘야 될 사항입니다. 복지 확충, 공정한 관리 이 모두도 사실은 돈이 있어야 해결할 수 있는 일입니다. 제가 약속한 이 모든 일을 수행하기 위하여 열심히 준비했고 제가 회장이 되면 매일 출근해서 업무를 살피고 일하고 책임지는 부의장들과 함께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저는 일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직 건축사님의 현황과 권익 보호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생각하고 먼저 소통하고 먼저 일하고 앞장서서 건축사의 권익을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매일 출근해서 일하는 회장, 회원과 항상 함께하는 회장, 회원의 권익을 먼저 생각하는 회장이 되겠습니다. 회원을 섬기며 봉사할 준비가 되어 있는 기호 2번 양정식을 선택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호 1번 이영기 후보자님께서 마무리 발언을 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선정된 두 가지 주제로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토론 내용은 아주 현실적이었고 우리에게 주어진 당면까지를 해결하기야만 되는 내용이었고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야만 해결 가능한 일입니다. 경기도의 건축사의 역할, 아까 좌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경기도의 건축사를 어떻게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한 물음이 있으셨는데 그 내용은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크게 말씀을 안 드렸었습니다. 지역건축사회가 단독으로 해결을 못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협력하여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 경기도 건축사회가 제대로 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여러분께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의무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겠습니다. 둘째, 회원을 위한 실질적인 업무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셋째, 회원 간 소통을 위한 방안을 확대하겠습니다. 넷째, 경기도 건축사회 및 복지의 운영 방안을 개선하겠습니다. 다섯째, 건축사 위상을 위한 홍보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축사협회에 대한 경기도 건축사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약속드린 내용은 회원 여러분들이 감심과 참여로 화합을 이끌어내 반드시 약속을 지킬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6가지 내용은 회장의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를 믿고 지지해 주시면 경기도 건축사 회원님들을 위하여 열심히 일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해내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회원님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서 제 첫 번째 토론회가 됐는데 마지막으로서 마무리하기 전에 선거관리위원장님을 모시고 같이 사진 촬영을 한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선거관리위원님 가운데 나오셔가지고 오늘 원만하게 대해서 같이 사진 저도 있어야 되나요? 사진 한번 과장님하고 세분 가운데 있어요. 이쪽으로? 앞에 빨리 오셨다. 과장님 가운데 고생하셨습니다.